스페인 최고의 화가 벨라스케스의 대표작 프라도 미술관에서 다른 곳으로 절대 빌려주지 않는 작품 시녀들 앞에 오셨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벨라스케스는 태생부터 스페인 토박이었던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면서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궁정화가의 자리까지 오른 화가였습니다. 루벤스와 더불어 평탄한 인생을 살다간 대가 중에 한 분이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은 걸작 중에서도 걸작으로 평가받는데요.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먼저 프라도 미술관에서 절대 빌려주지 않는 그림입니다. 다른 그림들은 막교환 전시도 하고 기획전 연다고 하면 오르세 미술관, 내셔널 갤러리 이런 데 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 그림은 역사상 한 번도 대여가 되지 않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1985년에 평론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으로 선정되기도 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가 또 있죠. 바로 피카소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따라 그렸던 그림이라는 겁니다. 16살에 이 그림을 처음 만난 피카소는 매일 프라도 미술관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이 그림 앞에 앉아서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고 따라 그리기도 하면서 위대한 화가의 꿈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70대에 들어선 피카소는 5달 동안 58점에 달하는 시녀들 연작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피카소의 이 시녀들 연작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벨라스케스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스페인 왕은 펠리페 4세였습니다. 펠리페 2세의 손자죠. 펠리페 4세도 예술을 정말 사랑하고 장려한 왕이었는데요. 이분은 벨라스케스를 정말 아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왕의 초상화는 벨라스케스 빼고 아무도 그릴 수 없었고 17살 때 천연두로 죽은 자기 아들 방에 벨라스케스의 작업실을 만들어주고는 내가 피곤할 때는 자네 작업실에 들려서 그림 그리는 걸 보면서 쉴 테니까 아들 방에서 그림을 그리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녀들 바로 옆에 걸려있는 그림 중에 말 타고 있는 귀여운 남자아이가 있죠. 저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스페인 왕위를 이었을 펠리페 4세의 아들 발타자르 카를로스입니다. 죽은 장남의 방까지 작업실로 내어줄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였으면 거의 가족처럼 생각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죠. 사실 당시에 화가가 이렇게 대접받는 직업이 아니었는데요. 벨라스케스가 아무리 궁정화가라지만 일반적으로는 특별 취급받지 않았던 게 벨라스케스의 급료가 왕실 이발사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물론 왕실에서 일하니까 이발사나 벨라스케스나 다 급료가 작진 않았죠. 그런데 벨라스케스는 이렇게 총애만 받고 끝난 게 아니었고요. 나중에 왕에게 기사 자기까지 받으면서 결국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룹니다. 스페인에서 화가로서는 거의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그림의 배경 이야기는 이 정도 들려드리고 이제 그림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림이 꽤 크죠? 그림 속에 등장인물들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우와 하는 감탄사 나오셨나요? 아닐 겁니다. 보통 그런 감탄사는 보쉬의 쾌락의 정원이나 웨이던의 그림들을 볼 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소름 돋게 멋진 그림도 아닌데 왜 이 그림이 세계 최고의 그림으로 손꼽히는지 몇 가지 해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벨라스케스가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서 있죠. 찾으셨죠? 그런데 어떤 모습이죠? 그림을 그리다 말고 살짝 뒤로 물러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슴에 기사단 마크를 그려놓고 자신 있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벨라스케스가 뭘 그리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건 그림 한가운데 서 있는 귀여운 공주가 주인공이라는 답변이죠. 왜냐면 다 어두운데 공주만 오른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면서 주인공처럼 빛나고 있거든요. 이 공주는 펠리페 4세의 딸인데요. 마르가리타 공주라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는 5살이었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림을 보고 가운데 서 있으니까 공주가 주인공이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림 속 벨라스케스와 공주가 서 있는 위치를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벨라스케스가 공주보다 뒤에 서 있거든요. 뒤통수를 그릴 게 아니라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머리 좋은 분들이 딱 이 생각을 해냅니다. 아, 공주 앞에 커다란 거울이 있으면 말이 되겠는데? 이렇게 말이죠. 벨라스케스가 거울에 비친 공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꽤 그럴듯하죠. 근데 이건 그냥 그럴듯하기만 한 게 아니고 또 정황상 증거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잠깐 주변에 걸려있는 그림 중에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마르게리타 공주가 14살일 때의 그림인데요. 참 이쁘게 생겼죠? 이 마르게리타 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결혼 상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왕족들이 그렇듯이 정략 결혼 상대였죠. 바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레오폴드 1세와 결혼하는 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참 요즘 정서로 보면 좀 그런 게 레오폴드 1세가 자기 엄마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이었던 겁니다. 카를 5세가 물러나면서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왕권이 독립되거든요. 카를 5세가 자기 아들이랑 남동생에게 따로따로 통치하라고 나눠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가족끼리 결혼을 하면서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 있던 레오폴드 1세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결혼 상대인 공주가 이쁘게 자라나는지 정말 궁금했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공주의 초상화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그림들을 다 벨라스케스가 그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림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오스트리아 빈에 미술사 박물관으로 가시면 3점이 더 있습니다. 그림들을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공주가 참 이쁘게 폭풍 성장하죠. 그런데 이 마르가리타 공주 이야기 참 재미있긴 한데 우리가 왜 이 그림을 보고 있었죠? 바로 공주와 거울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바로 이 그림들과 그 거울이 관련이 있습니다. 공주의 얼굴 방향을 보세요. 그림 속 공주의 얼굴이 다 한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 얼굴이 더 자신 있는 얼굴 방향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시녀들 그림은 얼굴 방향이 반대죠. 어떠세요? 정황상 공주 앞에 거울이 있었을 거라는 의심, 꽤 합리적이죠. 거울을 보면 벨라스케스에게는 반대로 보일 테니까요. 자, 이제 다시 시녀들 그림 앞으로 오시고요. 이어서 그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벨라스케스와 공주 뒤편을 보실게요. 거울이 하나 있고요.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2명이 서 있습니다. 바로 왕이었던 펠리페 4세와 마리아나 왕비인데요. 이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사실 벨라스케스는 거울에 비친 펠리페 4세와 마리아나 왕비를 그리고 있었는데 어린 공주가 뛰어들어온 겁니다. 와, 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던 자리에 왕과 왕비가 서 있던 겁니다. 그래서 공주 옆에 시녀들을 보세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초상화를 그리는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공주를 달래고 있죠. 오른쪽에는 왕실에 있던 광대들과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공주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벨라스케스가 단순히 초상화를 그린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벨라스케스가 이 상황을 잘 기억해뒀다가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왕과 왕비가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순간이었는지, 얼마나 재미있는 장면이었는지 그 순간을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결국 이 그림은 왕이 걸어놓고 볼 거니까요. 왕에게 한없이 귀엽고 소중했던 공주가 뛰어들어온 사랑스러운 순간을 추억할 수 있도록 벨라스케스가 펠리페 4세에게 선물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야, 계속 그럴듯한 해석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아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거울 속 왕과 왕비, 이거 다시 보면 또 이상합니다. 저렇게 상반신만 나오려면 거울 바로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왕과 왕비의 위치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때 왕실 초상화를 그리던 규칙에도 맞지 않는 게 왕과 왕비의 초상화는 함께 그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다 따로 그렸죠. 그러니까 벨라스케스가 거울 속에 있는 왕과 왕비를 한꺼번에 그렸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주장이 바로 벨라스케스가 사실 자화상을 그리고 있었다. 왕이 내어준 작업실에서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데 이날따라 왕이 벨라스케스의 작업실에 왕과 왕비, 공주를 모두 데리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해석이 이 그림과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고 보이세요? 정답이 없습니다. 이런 점이 사람들이 이 그림을 최고의 그림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캔버스라는 하나의 한정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공간감을 담아낸 거죠. 그림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사고가 그림 바깥쪽까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의 마지막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건지, 왜 그려진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 그림을 보시면 벨라스케스가 얼마나 대단한 테크닉을 구사했던 화가인지는 뒷전으로 밀리곤 합니다. 벨라스케스도 사실 그림을 정말 잘 그렸던 사람이거든요. 시녀들 그림을 10발자국 정도 뒤로 이동해서 봐주실게요. 뒤에서 그림을 보면 또 다르게 다가오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마르게리타 공주의 머리카락만 바라보세요. 머리카락을 보면 공주의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그렸다는 게 보이시죠? 옆에서 빛이 쫙 들어오면서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이쁘게 빛나는 금발입니다. 자, 이제 가까이 다시 가보실게요. 가까이에서 머리카락을 보세요. 어떠세요? 붓으로 대충 문질러 놓은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우리가 1층에서 보고 온 플랑드르 그림들, 특히 웨이던의 그림은 가까이에서 봐도 모피터를 한 올 한 올 표현해서 감탄했었죠. 그런데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멀리서 보면 엄청 세밀하게 그린 것 같은데 가까이에서 가서 보면 대충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여러 번 수정을 한 게 아니고 한 번에 그려냈기 때문인데요. 이 기법을 알라 프리마라고 합니다. 벨라스케스가 만들어낸 아주 혁신적인 기법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번에 칠로 끝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벨라스케스는 우리 사람의 눈이 그림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착시 현상을 그림에 응용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녀들은 가로가 2.8m, 세로가 3.2m나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볼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코앞에서 보지 않고 멀리서 볼 거라는 계산을 한 거죠. 멀리서 보면 우리 사람의 눈이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모습으로 기억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알라 프리마 기법이 완성된 거죠. 그런데 궁정화가였던 벨라스케스는 왜 왕족의 그림을 이렇게 급하게 그렸을까요?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이건 벨라스케스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벨라스케스는 그려야 될 그림이 산더미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성직자들까지 다들 초상화에 종교화에 온갖 그림을 그려달라고 벨라스케스 앞에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벨라스케스는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그런 그림들은 하나도 못 그리고 공장에서 기계가 찍어내는 것처럼 그려달라는 그림들만 찍어내듯이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림들이 스케치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을 물감으로 바로 그려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알라프리마 기법까지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기법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알라프리마 기법이 200년 후에 등장한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인상주의 화가가 뭔가요? 바로 자연의 순간적인 모습을 스케치 없이 물감으로 쓱쓱 문질러서 그리잖아요. 그들보다 200년이나 빨리 인상주의 기법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벨라스케스였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인상주의를 예고했던 천재 궁정화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보셨습니다. 어떠세요? 프라도 미술관을 대표할 만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12번 방부터는 모두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합니다. 벨라스케스의 그림들 쭉 감상하시면서 다음 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다음으로 15번 방으로 가서 다음 영상 재생해 주시겠습니다.